이 함수와 x축과 교점인 a, b, c를 방정식의 실근으로 표현하게 되면 a는 혹근, b는 이중근, c는 삼중근이라 하고, 그 다음에 혹근과 삼중근처럼 n이 홀수인 경우는 분명히 그래프가 x축을 통과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중근처럼 n이 짝수인 경우는 바로 그 점에서 접하는 그런 그래프가 나오죠. 다음에 여기서 n이 2 이상일 때, 다시 하면 이중근, 삼중근, 사중근, 실제 미분에도 그렇고요. 이것을 그 점에서 미분계수는 전부 다 0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B점에서의 미분계수 0, 그리고 C점에서 미분계수 0, 대신 혹근에서의 미분계수는 0이 아니죠. 다음 이제 이 함수 fx의 절대값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 그럼 절대값의 그래프는 그 fx의 양인 부분, 여기 그래프에서 이제 a보다 작거나 c보다 큰 경우 이렇게 양인 부분은 그대로가 될 거고요. 대신 음인 부분은 그 부분은 x축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절대값의 그래프에서 미분 불능인 곳은 바로 혹근만 미분 불능이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혹근을 제외한 나머지 점들은 전부 다 미분 가능이라는 거. 예, 그 부분을 정리해 볼까 하는데, 이것은 사실 이렇게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 예, 이렇게 해서 경계점만 보면 좀 더 편한데, 여기서는 대칭을 그냥 일일이 설명해 볼까 합니다. 대칭으로. 그럼 우선 일반적인 점을 먼저 보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점이란 x절편을 제외한 점이고요. 그럼 x절편을 제외한 모든 점, 우선 fx는 다 이제 미분 가능인데, 그 모든 점 중에 대표적인 하나만으로 설명해 볼게요. 이 점 하나로 설명해 볼게요. 그럼 이 점에서 분명히 미분 계수는 모양상 우선 양입니다. 뭐 이렇게 3이라고 볼까요? 그럼 이것에 대칭되는 이 절대값의 그래프, 이 점에서의 미분 계수는 당연히 부호가 바뀐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이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는 결국 자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둘 다 마이너스 3으로 동일한, 그래서 미분 가능인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x절편을 제외한 모든 점들은 다 미분 가능이다. 이렇게 됐고요. 다음 이제 혹근을 제외한 나머지 점을 보죠. 그럼 먼저 이중근부터 보면, 사실 이중근도 이것은 접해 있는 점은 결국 구간 내부의 점이에요. 구간 내부의 점은 무조건 미분 가능인데, 이것을 그냥 또 설명해 보면 이 B의 우미분계도 0입니다. 자미분계도 0이고요. 그럼 대칭 올라간 거 결국 둘 다 0, 0으로 또 동일한 게 되죠. 그래서 미분 가능이라는 거고요. 다음 이제 삼중근을 보게 되면 이 삼중근, 이 점이 미분계 0이라는 얘기는 우미분계수 0이고요. 자미분계수 0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이것의 자미분계 이쪽 부분을 대칭 올라갈 거예요. 그럼 대칭 올라가도 이 점이 부호 바꿔도 또 0이 되니까 결국 자미분계 우미와 동일한 또 0이 됩니다. 그래서 n이 2 이상 이 점에서는 모두 항상 미분 가능인 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혹근만 남았는데, 이제 혹근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점의 미분이 0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제 모양상 음수예요. 이렇게 음수. 그럼 이것의 자미분계도 음수, 우미분계도 음수, 동일한 음수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절대값의 그래프에서 보게 되면 이것 A점의 오른쪽을 대칭 올라갈 거고요. 그럼 대칭 올라가면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이 두 개수는 같을 수가 없는 거니까 결국 이 점은 자미분계에서 우미분계에서 다른 결국 뾰족점이 되겠고요. 바로 그 뾰족점 되는 것은, 그러니까 혹근에서 뾰족점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바로 절대값에서 미분 불능인 점은 fx는 0, 그러니까 이제 방정식의 근 중에 미분계수가 0이 아닌 거. 그러니까 이중근 이상부터는 전부 다 미분계 0이니까 바로 혹근만이 바로 미분 불능이 됩니다. 이 절대값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이려면 미분 불능이 되는 혹근이 없어야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는 식의 이 3차 식은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3이 혹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이 두 개를 동시에 반드시 인수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 3차 식은 또 하나 인수를 가질 텐데, 그 부분은 이제 이 두 개가 아닌 다른 걸 갖게 되면 또 그 부분이 혹근이 되니까 결국은 이 둘 중에 하나를 더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3차 식이 될 수 있는 경우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그 두 가지 경우를 이제 쓰게 되면
먼저 x 플러스 1 하나 더 갖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가 제곱 x 마이너스 3인 경우, 또는 x 마이너스 3을 하나 더 인수로 갖는 경우가 될 텐데, 또 여기서 상수항이 마이너스 12, 그럼 이것의 상수항은 여기가 4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이 부분은 이 9, 여기는 18이라 이건 또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요구하는 식은 이제 여기는 3차식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또 a 플러스 b인데, 그러려면 이제 정기하면 되는데, 정기 안 하고 그냥 양변에 1 대입할게요. 그래서 x 대시 1 대입하면 우변은 여기가 이제 9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8이 되고, 그래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이 문제 중요한 부분부터 먼저 보게 되면, 원점에서 점 P까지의 거리를 GT라 하자. 그러면 이 GT는 거리를 나타내는 절대값 함수고, 이 절대값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이다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차례대로 이제 문제 풀게 되면, 우선 3차 함수 fx가 있고요. 이 곡선 위의 점 t, ft, 그러면 이 점 위의 점 t, ft, ft는 t 세제곱 플러스 at 제곱 플러스 bt, 그럼 그 점에서의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P라 하자. 이 점의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 결국 이 접선의 y절편을 구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점과 기울기가 필요하죠. 그럼 기울기는 f-t, 그래서 기울기, 그러면 이제 접선의 방정식은 y-y 좌표, 다음 기울기, 그리고 x-x 좌표가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y절편은 x가 0일 때 y값, 그래서 전개해서 정리하면 결국 y절편은 0, 마이너스 2t 세제곱 마이너스 at 제곱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gt는 원점과의 거리, 그러면 0,0과 이 거리는 결국 gt는 절대값 2t 세제곱 플러스 at 제곱이고, 그럼 이제 이것이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이다. 그러면 혹근이 없어야 되겠고, 그럼 우선 근을 구해서 인수분해하면 t 제곱 그리고 2t 플러스 a, 그럼 이제 여기서 t라는 중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2분의 a라는 혹근이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혹근이 존재하면 분명히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일 수가 없는 거니까 결국 이 혹근이 없어야 되고, 그럼 이것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근이 여기 있는 중근과 겹쳐져야겠죠. 그럼 3중근을 가져야 되고, 다시 하면 이게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a는 0이면 결국 t는 0이라는 3중근을 갖습니다. 그래서 a는 0이고, 그 다음에 이제 f3을 구하는데 우선 b를 또 구해야 돼요. 그래서 a가 0이고, 그럼 b를 구하고 여기 가조건 있죠. 1 대입하면 2다. 1 대입한 거는 2다 해서 b도 1이 나옵니다. 그래서 b가 1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f3은 대입하면 27 플러스 3 해서 30이 되는 답은 4번입니다. 여기 fx는 3차 함수, 그 다음에 x 대신에 a-x 대입한 것, 이것도 3차 함수. 그럼 여기는 6차 함수의 절대값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할 때 여기는 시계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처음부터 보게 되면 3차 함수 fx에 대하여 f1과 f3은 0이다. 여기 밑에 보게 되면요, f0의 값 구해야 되고요, 여기 또 a 값 구한다면 이거는 상수 값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결국 함수 fx를 꾸며야 되는데, 여기서 이게 근이니까 우리가 함수식 꾸밀 수가 있죠. 대신 최고차 한계에서 안 주어져서 임의적으로는 p 쓸 거고, 다음 x-1, x-3, 그 다음에 또 하나 인수는 그냥 x-알파로 정할게요. 다음 조건 나를 보면 여기 있는 집합 1보다 크 나왔고 미분계에서 0이 되게 하는 원소의 개수가 1개,
미분계수 0이라는 얘기는 결국 이게 극점의 x값이 1보다 커 나왔던 것이 한계라는 얘기죠. 극점의 x값이 1보다 커 나왔던 거. 여기 극점의 x값 두 개가 있는데 이 중에 1보다 커 나왔던 게 한 개. 이게 1보다 커 나왔던 거고, 그럼 여기는 1보다 작은 거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1보다 커 나왔다 그랬는데, 그럼 여기가 만약에 1이라고 하면 그럼 함수는 금방 구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1이면 여기 1,0이에요. 그럼 1,0이면 이게 x축이 돼서 결국 이게 중근이 되니까 여기가 1이 되겠죠. 그래서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럼 여기 1,0이라고 하는데 대신 그 대신 3,0도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거 오른쪽에 교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일 최고차의 p가 음수인 걸로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1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1보다 큰 수가 됐어요. 그래서 알파는 1이 아닌 거가 되고요. 그럼 다시 한번 fx를 그리게 되면 여기 두 극점 사이에 이제 어딘가 1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1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1,0이고 수평선 그리면 이 선은 이제 x축 되고, 그럼 여기가 x가 3, 그리고 여기는 다른 인수 x는 알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x-1과 x-3과 x-알파는 전부 다 혹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함수 gx를 보게 되면 이 함수 gx 이게 분명히 여기 얘기한 것처럼 이게 다 여기 있는 식이 다 혹근이에요. 근데 이 곱해진 것이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해야 된다. 그럼 이것은 전부 다 똑같은 것도 3차식인데 결국 이것이 전부 다 뭐가 돼야 돼요? 이중근 제곱돼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똑같은 근을 가져야 돼요. 그럼 똑같은 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 대신 a-x를 대입한 그 식이 똑같은 근을 갖도록 a 값 정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여기에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x하고 a-x의 평균 내면, 그러니까 더한 거 나누기 이하면 상수가 나옵니다. 실제 두 개 더해보면 평균 내보면 결국 이 x는 2분의 a가 나오죠. 이게 상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 대칭함수죠. 그래서 fx를 어떻게 x는 2분의 a라고 하나, 그러니까 y축의 평행선 이것에 대칭되는 함수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 대칭되는 것이 똑같은 근이 나오려면 결국은 이 그래프에서 보면 가운데 거 대칭하면 되잖아요. 가운데 거 다시 이거 이게 x는 2분의 a 대칭해서 그럼 서로 겹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근 나오는 거죠. 3을 대칭하면 결국 2분의 a가 1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3을 1 대칭하게 되면 결국 여기는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1. 알파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이너스 1 대칭하면 3이 되는 거고, 1 대칭하면 또 그냥 1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결국 a는 2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알파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fx식 꾸며지고 그 다음에 gx식도 꾸며지죠. 그랬더니 p는 안 구해졌어요. 안 구해져서 이 식의 값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fx 먼저 꾸며보면 fx는 다시 한번 꾸미면 p 그 다음 알파 부분 먼저 쓸게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다음 gx는 위에다 쓸게요. gx는 절대값 그리고 이제 두 개씩 똑같은데 대신 대칭된 이 fx 대칭한 이 직선 대칭하면 결국은 최고창의 부호가 바뀝니다. 이것은 결국 fa-x인데요. 최고창의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여기는 p가 아니라 마이너스 p가 돼서 곱하면 마이너스 p제곱 그리고 x 플러스 1제곱 x 마이너스 1제곱 x 마이너스 3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에서 여기는 이제 f0 그리고 a는 2였으니까 f8 그리고 g8 계산하면 되고요. f0을 구하면 여기다 0 대입하면 3p가 됩니다. 그 다음에 f8은 p 곱하기 9, 8 대입하면 7, 5, 975가 되고요. 그 다음 g8은 절대값 마이너스 p제곱 그리고 9, 7, 5 각각의 제곱이죠. 9제곱, 7제곱, 5제곱. 그래서 이제 계산하면 105라는 답이 나옵니다. fx는 최고차항계수의 1인 3차함수, gx는 1차함수, 그 다음 함수 h는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고요.
그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 h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 그 얘기는 이제 우선 구간별로 정의된 그 경계점 x는 1에서 함수값 같다, 그 다음에 미분계수 같다 사용할 거고요. 다음 1보다 작은 구간에서 분명히 절대값 함수, 이거는 이제 3차 함수죠. 이 3차 함수의 절대값 함수, 여기서는 혹근이 없다. 그것도 이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h0은 0이다. 그럼 h0이 0이라는 얘기는 결국 1보다 작은 구간이니까 여기다 0 대입하면 0이 나오는 거고, 그럼 0 대입하면 0이니까 f0 마이너스 g0은 0, f0 마이너스 g0은 0이니까 f0은 g0입니다. 다음 h2는 5, h2라는 것은 1보다 큰 구간이니까 f2 플러스 g2의 값은 5가 되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h4 1보다 큰 구간 f4 플러스 g4의 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f4 플러스 g4라는 것은 결국 함수 f와 함수 g를 구하는 거고, 그럼 함수 fx는 3차 함수, 다시 한번 쓰면 fx는 최고차 한계수 1, 그리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고, 그 다음 gx는 1차 함수, 그래서 mx 플러스 n, 이렇게 우선 함수 미리 정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건을 보게 되면 우선 1보다 작은 구간에서 분명히 혹근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조건에 f0은 g0이다. 그럼 여기 3차 함수와 1차 함수가 x가 0에서 만나는 거고요. 그래서 만나는 것도 분명히 혹근이 없어야 되니까 접해야 되겠죠. 그래서 3차 함수가 있는데 이 3차 함수하고 직선에 만나도 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접하는 거. 그 대신 아래에 접하면 안 돼요. 아래에 접한다는 얘기는 여기 만나는 것이 이제 혹근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접하는, 여기가 x가 0이면 이 1보다 작은 거는 보면 혹근이 생겨서 안 되죠. 아래에 접하는 게 아니라 위에 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위에 접하게 되면 이제 여기가 x가 0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 x가 0에서 분명히 두 개의 함수는 분명히 접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다음 이제 0보다 오른쪽에서 분명히 여기 혹근이 생겨도 이 중간에 어딘가 x가 1이 되면 결국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분명히 혹근이 없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x가 0에서 접한다. 그럼 0에서 접한다 가지고 식이 두 개 나옵니다. 그 두 개는 우선 첫 번째 0에서 만나는 거니까 f0과 g0 같다. 이거 썼고요. 그 다음에 접하는 거니까 두 번째 f'0과 g'0은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 이제 여기서 경계점을 봐야 되는데, 이 경계점 본데 우선 이 절대값 함수 보면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우에서 접하는 거고, 우에서 접하면 1보다 작은 구간에서 gx가 항상 큰 거예요. 그럼 gx가 항상 크다는 얘기는 결국 이거 뺀 것이 의미되니까 이 절대값을 다시 쓰게 되면 결국은 마이너스 fx 플러스 gx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1 대입해도 위에 절대값이 아닌 여기 이 절대값 정리한 식에 대입을 할 거고요. 그럼 여기에다 위에다 1 대입한 거 마이너스 f1 플러스 g1과 또 아래 1 대입한 f1 플러스 g1 이렇게 같다. 그럼 정리하게 되면 g1은 없어집니다. 그러면 f2, f1이 0이니까 f1은 0이다. 그래서 f1은 0이다. 이렇게 또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분계수 같다. 그래서 위에 거 미분하고 아래 거 미분한 게 1 대입한 것 같다. 그래서 미분한 다음에 1 대입한 것 같다니까 마이너스 f'1 플러스 g'1은 또 아래 거 미분한 다음에 1 대입하니까 f' 플러스 g'1이 되겠죠. 여기서도 또 g'1이 없어지고, 그러면 이 f'1은 0이니까 결국 또 하나씩이 f'1은 0이다 나옵니다. 지금 그때 이렇게 1, 2, 3, 4를 썼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 있는 거 한번 더 쓰면 f2 플러스 g는 5. 그럼 여기에 등식이 5개가 있어요.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것도 5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이제 연립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연립하고 계산하면 답은 39가 나옵니다.